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임원분들이 쭉 나와요. 아,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거의 삼보일배로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제 윗사람들이 되시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재미로 이런 것들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크롬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 네, 안녕하세요. 취업예감TV의 면접술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업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 보고 나시면 어떻게 기업 분석하면 좋은지 그 기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야겠죠? 구글에 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다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찍어야겠죠? 일단은 지금 비시즌이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꿈의 기업 삼성전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치고 여기 1년 누른 다음에 전기공시 가서 전체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해서 4개가 나왔는데요. 1년치가. 먼저 사업보고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보고서는 1년치예요. 1년치.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분기는 1월부터 3월 1Q죠. 반기는 1월부터 6월 반기. 그 1H, 2H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3Q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또 다시 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직 2018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 4월 2일, 그러니까 4월 정도가 돼야 전부 다 기업들이 마감을 하고 나서 1년치의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도 9월께 가장 최근 거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 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보고서에,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메뉴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은 딱 4가지입니다. 4가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 다 쓸데없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개요입니다. 회사의 개요에 가면 설립일자 나오죠.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나오고 쭉 내려보면 여기 본사 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기흥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이렇지만 좀 작은 기업들은 여기에 있는 주소, 본사 사업지에서 대부분 일을 하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일을 할 때 어디서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주소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주요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부문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C, 백색가전을 비롯한 생활가전 용품들이 C 부문이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IM 사업부, 세 번째로 반도체를 필두로 한 DS 사업부, 그리고 신성장 사업 부문으로 작년도였나요? 작년도에 인수를 한 전장산업인 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이 4가지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사업부에서 주로 밀고 있는 제품군들, 상품군들은 어떻게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각각의 부문들의 아주 키 클레임들, 키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각각의 사업 부문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반도체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DS 부문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AP, 카메라 센서 칩 등 시스템 LSI 사업, 그리고 반도체 제조 위탁 생활을 하는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판단의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DS 부문에 가게 되면 요 사업 부문 둘 중에서 어느 곳을 가게 될 테니까 이런 부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회사의 개요입니다. 이 아래 보면은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들, 계열사들 쭉 나오는데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사업의 내용이에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메뉴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회사의 개요에서 맛보기로 나왔던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C 부문, IM 부문, DS 부문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각 부문별로 산업의 특성, 그리고 국내외 시장 여건, 마켓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영업의 개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기 앞에 보면 봐봐요.
TV 사업 부문은 1926년 흑백 TV 개발. 무슨 얘기예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래로 역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자소서 쓰거나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TV 산업은 삼성전자의 TV 산업은 1926년 흑백 TV를 개발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라고. 그럼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문단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주요한 내용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최근 나오자, 최근. 이거에 관심이 많겠지. 최근 TV 시장은 고해상도 대형 화면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 그래서 2018년도 TV 수요 중 UHD TV는 1억대를 초과했답니다. 시장 비중이 45%를 넘어간대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초고화질, 초고해상도 대형 화면을 가진 TV 시장에만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겠죠. 국내 시장 여건도 똑같아요. 앞에보다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TV 시장은 경험 강화를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 가치를 강화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TV가 아니라 인테리어적인 가치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모바일로 확장된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쉽게 스마트 허브를 이용하고 TV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CE 부문에서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장 점유율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 수준은 익히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정확히 외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숫자를 정확히 외울 수 없으면 트렌드 정도는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볼 때 다트에서는 대부분의 트렌드가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갑니다. 봐봐요. 2016, 17, 18이에요.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 제일 앞에 나온다. 지금 28, 26.5, 29.3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한번 반도체를 볼까요? 반도체. DS, D램 볼게요. 48, 45.8, 44.8 이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마켓 시어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추세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감소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이 이것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러면 사업 부문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요약 재무제 현황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각 사업 부문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48, 49, 50기 3분기. 이 뒤에서부터 읽는다 그랬죠? 이 48기가 2016년도일 거고, 49기가 2017년도, 50기가 2018년도의 3분기일 겁니다. 자, 비중을 볼게요. 매출액을 보면 CE 부문이 21.6, 18.2, 16.1. 어때요? 백색가전, 생활가전 부문은 쭉 줄어들고 있어요. IM은 어떤지 볼게요. 43.9, 40.2, 38.6. 쭉 줄어들고 있죠? 반도체를 볼까요? 33.1, 38.9, 43 쭉 늘어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 업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히 반도체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을 볼까요? 영업이익의 80% 가까운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IM을 볼까? 18. CE는 어때요? 2.8. 네, 생활가전에서는 거의 이익이 안 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믿기지 않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쭉 내려볼게요. 각각의 비중 또 다시 한번 주요 매출 상황 보이고요. 원재료가 쭉 나오는데, 이 원재료는 영업이나 영업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안 보셔도 되지만, R&E, 연구개발 이쪽은 이런 거를 좀 익혀놓는 것도 좋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또 생산 실적 같은 게 나와요. 생산 관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하지. 왜냐? 봐봐요. 가동률을 볼게요. IM 사업부 같은 경우 가동률이 84.8%야. DS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에 가까워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 옛날에 경제나 경영시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가동률 같은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규모의 경제 이런 거 배웠죠? 가동률이 100%라는 거는 이제 공장이 계속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야.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요 가동 가능한 시간에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원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생산 효율이 극대화돼서 원가가 점점 더 낮아져요. 그러면 원가가 낮아지면 판매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남는다는 거야. 근데 IM은 어때요? 가동률이 떨어지지, 반도체 대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먹어도 어느 정도 덜 남는다. 이런 것들을 생산 관련해서 공정이나 이런 쪽 친구들은 이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숫자와의 싸움을 하는 부서들이거든요. 좋아요. 그 밑에 볼게요.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 보면은 매출 실적도 다시 한번 나오고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판매 경로. 영업 마케팅 친구들은 이 판매 경로 채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내 제품들이 소비자한테 접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의 샴푸를 예로 들어볼게요. LG생활건강의 샴푸를 여러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까요? 영업사원들이? 막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샴푸 넣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여러분 이 샴푸 사세요 이러면서 파나요? 안 그래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직접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가서 유통업체에 가서 삽니다. 그렇다면 영업사원들은 어디랑 상대를 하는데요? 그런 유통업체들이랑 상대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영업 마케팅은 어디를 상대해야 돼? 전속 대리점이나 유통업체나 통신사업자나 B2B 온라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깊이 있게 있어야지만 소비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판매 경로에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밑에는 뭐 중요한 내용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2개 설명했어요. 사업의 내용까지. 세 번째 어디 가느냐? 연결 재무제표로 넘어갑니다. 요약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요약 재무제표는 딱 이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거고 연결 재무제표는 삼성전자에 딸려있는 모든 자회사들의 실적을 다 포함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자들이 뭐 이야기하는 삼성전자가 200조를 넘어섰다 매출이 1년 매출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다 연결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밑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소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유에 관련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삼성전자를 소유하실 분 있어요? 없죠? 이거 보실 필요 없고요. 쭉 내려가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2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수익, 매출액하고요. 두 번째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겨 먹었는지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49기 2017년도 3분기 대비해서 동기간 매출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3개월간 여기 보면 62조 지금은 65조 늘었네. 3조가 늘었어. 누적 기간 그 1월부터 3분기까지 173조, 184조. 매출액이 늘었어. 삼성전자가 성장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때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죠? DS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막 캐리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해요? 위기다. 언제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 숫자를 보고 읽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요 2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출 원가나 매출 총이익, 판관비 이런 것도 읽을 줄 알면 좋지만 회계 재무부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친구들은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만 트렌드를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개 살펴봤죠?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연결 재무제표. 마지막으로는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임원분들이 쭉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거의 3부1배로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예,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제, 윗사람들이 되시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재미로 이런 것들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크롬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자기가 나온 학교를 찾아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어. 그럼 서울대가 들어가 있는 줄이 여기 옆에 다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임원이 많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가 좋을까? 학교 뭐 배제대? 배제대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배제대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면 뭐 한양대? 한양대 나온 사람들은 아까 서울대보다 반절 정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임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면, 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학교를 나왔으면 이 정도 급이면, 어느 정도 임원에 달 수 있겠다, 없겠다 예측해볼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쭉 밑으로 내리면 어떤 게 나와요? 직원의 현황이 나옵니다. 직원의 현황. 네. 각 사업부문별로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나오고 IM 사업부는 2만 명 남자, 여자는 7,700명, DS는 36,000명, 뭐 15,000명. 여기는 DS 사업부문에 여자가 좀 더 비중이 많네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트 전자공시 보는 방법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취업예감TV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